네, 안녕하세요. 오토소닉스 소닉입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공개가 됐습니다. 야, 또 이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레인지로버의 모델이 출시가 됐는데요. 하필이면 이 차가 출시한 날이 코인으로 좀 많은 피해자가 생긴 날, 주식이 작살난 날에 출시를 하다 보니까 바로 영상을 촬영해서 올릴 만한 그게 안 나와갖고 조금 이따가 올렸습니다. 자,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와 SV 출시 소식과 사전 계약 소식을 안내드린 이후에, 물론 그 전부터 마니아분들이 많이 계약들을 하셨겠지만 1년에서 2년 정도의 판매 대수가 거의 다 팔렸어요. 거의 다 계약이 된 상태고,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이제 출시가 됐는데요.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벌써부터 사전 계약을 해놓으셨습니다. 자,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굉장히 고가의 SUV이다 보니까 메리디안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이 됩니다. 스피커 개수가 무려 29개라고 하는데, 예전부터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음질을 제공했던 메리디안 사운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오디오를 업으로 하는 저로서는 기본 음질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부메스터 오디오 시스템과 얼마나 차이를 보여줄지, BMW의 바워샘 윌킨스 사운드 시스템과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해지고, 엔진 라인업으로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보다는 조금 약해요. 차량 사이즈 자체가 레인지로버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의 X7, 메르세데스 벤츠의 GLS와 경쟁하는 모델이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BMW의 X5, 벤츠의 GL2와 경쟁하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를 하면서 뒷좌석을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요런 사운드 시스템에 대한 홍보는 엄청나게 하는데, 노이즈 캔슬링이랑 뒷좌석은 잘 안 보여주더라고요. 자, 이 모델은 풀체인지된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아닙니다. 이 모델이 풀체인지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인데요. 레인지로버와 마찬가지로 스포츠 모델 같은 경우에도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거의 부분 변경 수준으로 바뀐 것 같아 보이나, 이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보다가 이걸 딱 보면 구형과 신형은 차이가 나는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기존 디자인도 굉장히 괜찮았어요. 페이스리프트 모델이 2018년인가 그때 출시하고 나서 인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가 고장 발생률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진 그런 모델인데, 이번에는 시스템도 더 안정적으로 변화가 되고 라인업도 좀 괜찮아졌다고 하니까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요새 플래그십 SUV 인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주행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니까 좀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자,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변화가 됐는데요. 글쎄요.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테일램프가 이렇게 세로 형태로 들어가면서 풀체인지 모델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좀 상당히 작아 보이면서 랜드로버 브랜드를 잘 모르시는 분이 봤을 때는 이게 벨란지, 스포츠인지, 디스커버리인지 구분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인테리어가 요 형태의 인테리어였어요. 요런 디자인의 송풍구가 이제는 굉장히 좀 촌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작아 보이고, 그런 느낌에서 요렇게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커졌죠. 이거 하나로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바뀌면서 송풍구가 아주 세련돼졌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기존에도 나쁘지 않았는데 신형의 핸들이 뭔가 조금 더 안정적인 그런 느낌이 들고요. 공조기 부분이나 기어봉, 레버 많이 변경이 됐고요. 기존 사용자들의 불만이었던 스위치나 버튼들이 이쪽 위로 들어간 부분이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자, 근데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공개된 이미지를 보면서 뭔가 좀 다양한 컬러를 보여주면서 이 부분 변경된, 죄송합니다, 이미지가 거의 안 변했다 보니까 풀체인지 된, 부분 변경처럼 보이네. 근데 풀체인지 된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막 특장점을 이미지로 막 보여주려고 막 해야 되는데, 요 이미지 덩그러니 하나 있고 다 어딘진 모르겠는데 달려보고 싶네요. 이곳에서 찍은 영상과 이미지가 많이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전면 디자인은 확실히 멋있긴 하네요. 이 형 멋있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선글라스 좀 비싼 거 이런 거 딱 끼고 앉아있으면 좀 간지 날라나 모르겠네요. 어쨌든 최근까지만 해도 웃돈을 5천, 6천만 원을 줘야지 구매할 수 있었던
벤츠의 GLS 마이바흐가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그냥 압도적인 느낌이었는데요. 이번에 신형 레인지로버와 신형 레인지로버 스포츠의 이미지가 막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웃돈의 액수가 좀 줄긴 했어요. 물론 이제 주식이나 코인장 영향도 있긴 한데, 그러면서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나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전 계약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늘어났고요. 실제로도 이번에 레인지로버 스포츠도 마찬가지로 대박을 칠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벤츠 GLS나 GL이나 BMW X5, X6, X7의 XM까지 이런 모델들이 진짜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그게 예쁘던 안 예쁘던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뭔가 부분 변경된 느낌이 난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야지 우리가 좀 수긍할 수 있는 게 될 거거든요. 근데 얘네가 설명하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다 보면 어마어마한 주행 능력의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은 됩니다. 자,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국내 출시되는 게 2023년 한 여름에서 가을쯤으로 예상들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차가 2022년 하반기 출시 예정이라고 합니다. 레인지로버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출시가 되고, 라인업을 보면은요 2억 3천만 원의 플러스 마이너스 가격대가 줄을 잃었던 레인지로버보다 무려 8천만 원이 저렴합니다. 물론 BMW X5나 벤츠 GLE랑 비교할 땐 비싸 보이긴 하는데, 포르쉐 카이엔이랑 비교를 해보면 또 좀 괜찮은 가격대거든요. 라인업을 보면 가솔린 모델과 디젤 모델, 6기통 모델로 나오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나온다고 하네요. 가장 완성된 디자인을 보여주면서 최신 기술이 접목된 통합 셰시 시스템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만들어줍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요 화면들을 멈춰 놓으시고 여기에 있는 설명을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저항계수가 15% 정도 가량된 0.29다. 이런 부분은 기존 모델이 고속도로에서 주행소음도 진짜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시끄러웠거든요. 뭔가 특정 속도 이상이 되면 차를 막 뒤에서 잡아당기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공기저항 개수가 낮아지면서 그런 부분은 아주 많이 개선이 됐다. 그 부분하고 시트 포지션은 굉장히 좋아졌으니까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레인지로버를 제가 직접 앉아보고 만져보고 했을 때 느낌은 뒷좌석 시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187인데 제가 앉았을 때 편한 정도 높이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160 정도가 되시는 여성분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다리가 붕 떠 있을 수도 있어요. 뭔가 엘리베이터 같은 데서 볼 법한 발판 같은 걸 어디서 만들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뒷좌석 시트가 그거보단 조금 낮게 나올 거니까 차급이 있다고 해도 인테리어가 어쨌든 뭐 비슷하잖아요. 비슷하고 레인지로버의 쇼바디 모델을 구매를 하면 뒷좌석 공간, 레그룸 이런 부분에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엄청난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으니까 계약을 미리 해놓으신 분들이 스포츠로 변경하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예요. 평균 신장 이하인 가족이 주로 타는 차량이라고 하면 레인지로버의 시트는 너무도 높다. GLS도 시트가 뒷좌석이 좀 높은 편인데 그거보다 훨씬 높고요. X7이 가장 편하다 그나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치 다 공부를 한 것처럼 핸드폰을 보면서 불러드려도 되는데 멈춰놓고 직접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국내에 판매되는 세부적인 옵션, 가격 이런 부분은 출시가 되고 나면 제가 또 한번 방송을 하겠지만, 일단은 사전 계약을 하실 때 디젤로 할지 가솔린 모델로 할지, 외장 컬러는 어떤 걸로 할지, 인테리어 컬러는 베이지를 선택하느냐, 브라운을 선택하느냐, 블랙을 선택하느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해놓고 사전 계약을 하시는 게 좋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많이 검색을 해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디자인은 좀 실제로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전면부는 너무 멋있는데 뒤에가 개인적으로 제 스타일은 좀 아니라 가지고, 레인지로버는 뒷모습이 굉장히 예쁜데 레인지로버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뒷모습이 조금 아쉽다, 그런 느낌이 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유튜브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 영국에는 이런 길도 저는 도저히 1억이 넘는 소중한 차량으로
이런 길을 보면은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글쎄 그냥 무사히 통과를 한다고 해도 차에 와 대박이다. 이게 레인지로버잖아요. 이거 스포츠네 스포츠. 1억 5천만 원짜리 차를 가지고 이 영상을 제가 계속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영상은 실패한 차들인데요. 랜드로버의 디스커버리 스포츠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가요. 그래도 랜드로버는 여기까지는 가는데 이 차가 멈췄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른 브랜드의 차종들은 웬만한 차는 다 멈추더라고요. 근데 진짜 대박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전기차를 갖고 이런 길을 이렇게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제정신에 가능한 건가 싶었는데 되네요. 테슬라가 됩니다. 자, 벤츠 GLC예요. GLC 퍼졌죠? 퍼졌습니다. 결국 견인돼서 나가고, 이 미니를 갖고 이런 길을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그 깡이 참 대단들 하네요. 이게 멀쩡할까? GLC보다는 많이 가네요. 그래도 멈췄죠? 네, 그럼 뭔가 랜드로버만의 오프로드의 성능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 뭐 촬영도 엄청 어려웠었겠지만 이미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많이 개선이 됐네요.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사전 계약을 하실 분은 계약금이 레인지로버는 500만 원이었습니다. 레인지로버 스포츠는 저는 아직 사전 계약을 하지 않아가지고 계약금은 따로 물어봐야겠지만 미리 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룸밀러는 실내를 비추다가 조작을 통해서 카메라를 통해서 후방을 보여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 사운드 시스템이 메리디안 하이엔드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다. 근데 기본적으로 차가 시끄러운 차량이기 때문에 어떨지는 좀 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사전 계약을 하긴 할 건데요. 글쎄요, 스포츠 뒷모습을 좀 직접 보고 싶어가지고 그 전까지는 확신은 안 서는데 일단 레인지로버 오토바이오그래피를 5인승 롱바디 2대, 7인승 2대 이렇게 총 4대를 걸어놨거든요. 빨리 나오는 거를 먼저 출고를 해가지고 이 사운드 시스템이랑 소음에 대한 부분을 연구하기 위해 저는 구매를 한 거니까 그 차들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잠깐 샀다가 팔지 아니면 이 차로 갈아탈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모르겠습니다. 저만 이상한 건지 여러분의 의견도 그러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레인지로버 스포츠를 구매할까 뒷좌석이 넓은 GL2를 구매할까 남자는 포르쉐지하고 포르쉐 카이엔을 구매할까 SUV는 BMW지하고 X 시리즈를 구매할까 이걸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면부 디자인은 진짜 끝판인데 후면부가 조금 아쉬워서 그리고 뒷좌석에 대한 사진이 없잖아요. 뒷좌석이 좁다라는 거에 대한 방증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모델은 좀 영상 같은 거를 보면서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거든요. 요 정도 오는데 사진으로는 또 나쁘지 않아 보이네. 근데 뒷좌석이 무조건 좁을 것 같은데 한번 요거는 차가 나오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토마스 형님이 방송을 해주면 제일 정확한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더 좋은 정보가 또 생기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 의견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